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스크에 무뎌진 것 같은 시장 지속이 될지 그리고 믿을 건 내 주식뿐이다.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벤치마크 지수를 좀 보면서 시장 얘기를 해보면 올해 이제 벤치마크 지수들은 성과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저는 벤치마크 지수로 뭘 활용하냐면 이제 여기 네 가지 있는 요 지수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그리고 해외 S&P 500과 나스닥 100에 해당하는 선물 지수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1월 1일자로 이제 1000으로 지수들을 다 맞춰놓고 올해 성과들을 측정하는데 벤치마크로 활용을 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대부분 이제 다 성과가 좋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랑 특히 이제 코스닥 150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이제 단기적으로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1120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12% 이상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딥시크나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쭉 빠진 적이 있었는데 며칠도 안 돼서 금세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를 밑에서 좀 더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딥시크랑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은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너무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뭐 반영이 거의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조정시 매수가 바로바로 들어오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제 전략가 중에 한 명이 럼너라는 분이 계신데 이 럼너라는 분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마켓 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재 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딥바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해서 그렇다. 이게 럼너는 이제 뭐 2025년 1월 17일 소매 투자자들의 매수 불균형이 50억 3천만 달러였다. 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50억 3천 달러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201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이해하고 산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라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주요 기술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현상의 특징은 이제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한다는 점 외에도 이 영향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의 경우에도 지수 상승폭도 뛰어났지만 이제 리스크 반영 후에 일부 종목들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로봇이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것 중에서도요. 이제 엄청난 상승세 마치 코로나 시절을 보는 것 같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로봇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종에 넣어놨는데 제가 1, 2월이 비지 시즌이기도 하고 이 종목들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접근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러한 영향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냐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 지지는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숏 온리 전략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4월까지는 관세, 기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된 시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내 주식 롱과 지주 숏 전략으로 이제 롱숏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고 때 검토한 것처럼 저는 상승할 확률도 40%는 된다고 보고요. 하락할 확률이 60% 정도는 되지만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내 개별 주식이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웃퍼폼을 해줄 것이라 올라가도 수익을 보고 내려가도 수익을 보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제 포지션의 근거였고요. 다행히 개별 주식들이 아웃퍼폼 해주면서 지수 해지가 뭐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뒤처지지는 않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베이스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개별 종목의 알파와 주식시장의 본연의 특징인 이제 플러스 베타 값을 버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뭐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 계좌 중에 한 개를 이제 공개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주식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뭐 다른 계좌들도 종목 구성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앞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좋냐면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제 피터 린치가 이기는 투자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설사 이제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는 뭐 로봇 같은 게 없더라도 내가 스터디를 잘 했고 잘 팔로우하고 있던 주식이라면 믿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도 주식들이 조금 지켜준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거는 뭐 최근에 영상을 올린 건데 운 좋게 단기간에 이제 상한가가 나서 수익을 많이 얻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지엔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단기간에 상한가도 났고 그 전에도 나쁜 수익률은 아니었어서 이제 지금은 한 70% 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데 기존 대비해서 한 45% 정도 수익률이 더 오른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뭐 기존 영상에도 몇 번 언급드렸던 하나오션이나 뭐 세진重工업 이런 이제 조선주들도 뭐 퍼포먼스가 세진重工업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특징적인 거는 JYP 엔터 같은 것들도 한 단기적으로 10% 이상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밑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1, 2월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비지 시즌이라서 종목 스터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기존에 제가 스터디 했던 종목들 내에서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스터디를 제대로 했었다면 이제 뭐 부업 투자자들이 이렇게 바쁜 시기들이 있겠죠. 그래도 시장에 밀리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저도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번엔 운이 좋았죠.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수익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주식은 쌈지엔터. 다행히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처럼 턴어라운드가 돼서 운 좋게 며칠 만에 상한가가 됐는데 쌈지엔터의 경우에는 지금 나온 실적을 고려하면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매도하지는 않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랑 JYP 엔터도 뭐 10%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학령 해제 같은 이슈도 붙으면서 조금 더 오른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도 기존에 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했고 올해 엔터가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 드릴 거는 기존에 있던 주식인데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태강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뭐 2월에 가면서 없어졌어요. 요 내용을 조금 얘기 드리면 저는 특정 시점에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자동 매매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걸어 놓는데 단기간에 이제 마이너스 10%가 변동이 되면 이 주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매도 라인을 설정해 줍니다. 저는 이게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훅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스탑로스 되는 경우가 많긴 해서 이게 뭐 1, 2% 정도 사실 단타적으로는 손실이 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성적으로 투자만 하면 제 이제 확률적인 사고가 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컨셉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 확률적인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스탑로스가 발생을 하고 내가 이제 다시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 전략이 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태강은 한 수익률 60% 정도 선에서 매도가 됐고 현대일렉트릭은 마이너스 5% 정도 선에서 매도가 돼서 손절을 한 거죠. 이거는 그런 상황이고요. 태강은 위에 보시면 이제 다시 안 산 이유는 저는 이제 동일한 섹터 중에서 동성화인텍이라는 주식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커 보였어요. 좀 이제 스탑로스가 된 다음에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유사하기 때문에 동선화이텍으로 종목을 교체했고 동성화인텍은 위에서 보듯이 아직 뭐 다 산 건 아니고 이제 점차 매수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좀 천천히 매수할 예정이긴 하고요. 보유 종목은 저는 이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이제 보유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려면 섹터 중에서 최선호주 위주로만 가져가야지 개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고치 매매를 한 거고 근데 앞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태강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래서 태강을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성화인텍을 추가 매수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상이 뭐 이런 종목들의 매수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은 일단은 팔고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섹터가 전반적으로 단기 조정에 있는 것 같아요. 힘을 별로 못 받는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유 주식이 가장 좋다면서 왜 로스컷을 걸어놓냐? 아니면 혹시 뭐 보유 주식이 가장 좋은데 뭐 처분을 하거나 그런 거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 대가들의 명언을 좀 기본 철학 정도로 생각하고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만약에 내가 스터디가 충분하고 트래킹을 잘하고 있었다면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모가 돼서 지금 막 유행하는 종목을 빨리 사고 싶고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터디한 거랑 다른 사실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의 색깔이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상황들이 있어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종목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야기는 좀 각설하고 그리고 신규 섹터에서 추가 매수한 게 이소페타시스가 있어요. 이거는 딥시크 사태 이후에 제가 뭐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리지 않았는데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 생각을 정리한 결과 뭐 이제 딥시크 사태로 상황이 변해도 아니면 기존과 같이 계속 가더라도 계속 좋을 만한 주식들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주식들 중에서 제가 기존에 스터디한 거랑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라서 조금 매수를 들어갔고 이것도 아직 뭐 원하는 만큼 산 건 아니고 시장을 보면서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랑 인프라랑 전력 같은 기업들은 저는 1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갈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이 세 가지 섹터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계속 뭐 매매에 관심을 가져도 충분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여기에 들어갈 만한지는 아직 제가 스터디가 부족해서 좀 판단이 어렵긴 하네요. 뭐 물론 종목이 괜찮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매크로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예상이 안 맞았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있는지 복귀를 한번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뭐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고 하면 일단 시장이 지금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하다는 게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의 관세 정책이나 지표들의 결과는 예상했던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만약에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제 포지션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생각들이 붙는데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정에는 이제 기록적인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절과 다르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제약적인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뭐 이거를 좀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실 분들은 뭐 TGA 잔고라든가 이것저것을 챙겨보는 데이터들이 있으실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쭉 보다 보면 과거와 같이 유동성을 막 풀어주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수 여력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보다는 이미 많이 썼으니까 앞으로 나올 매수 여력이 과거만큼 셀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은 위의 흐름에서 연장선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M7에 집중돼서 상승을 했죠. 근데 올해는 제가 느끼기에는 타 기업들이나 타 자산군들로 매수세가 퍼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코스닥의 아웃퍼폼도 이런 이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아웃퍼폼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 조금 더 오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M7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저는 이제 시장이 꾸준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M7의 집중도가 좀 풀린다면 집중된 밸류에이션이 풀리면서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에코프로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알 건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때 보면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갈 때는 코스닥 다른 종목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떨어지면 코스닥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이제 떨어져요. 에코프로가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 오르는데도요. 그러니까 시장에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아도 지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시총이 특정 종목에 집중돼 있을수록 비중이 큰 몇몇 종목의 움직임에 추정적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산되는 움직임만 나와도 지수가 조금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럴 만한 가능성도 있어서, 물론 시장이 그렇다고 뭐 하방 리스크가 매우 큰 수준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가로 향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아직 성장이 깨지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거든요. 미국은 이제 마가의 최종 목표가 이제 미국을 이제 다시 성장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거고, 제조업을 뭐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인데, 이 흐름을 아직 뭐 깨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서 상승 여력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리스크 수준이 관리를 해야 될 수준이라는 정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를 아직 변화 줄 만한 사건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변화를 준다면 4월로 다가오는 관세 본게임, 이제 일전 영상에 언급을 드렸죠. 요 본게임이 그 전에라도 어떻게 좀 변화를 줄 만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바뀔 만한 사건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좀 바뀌거나 한다는 등의 사건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적합한 사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 지금 정도의 수급 역량 정도는 뭐 변화를 줄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광기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시장은 아직까지는 적당히 이성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기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사건이나 뭐 그전에도 뭐 테슬라가 엄청 오르거나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게 광기라고 판단되면 올라타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좀 무서우면 현금을 쥐고 피해 있거나요. 근데 뭐 지금이 그런 광기 정도의 시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이 수급 때문에 제 포지션을 변경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주식 롱과 지수 숏 전략을 한동안은 유지할 계획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스컷이 지금 좀 발생했기 때문에 지수 숏 비중이 조금 더 높여진 측면이 있어요. 한 1대 1.2나 1.2 정도로요. 그래서 뭐 지수 숏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올라가지 않은 가격들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들이 조금 더 있으면 이 기업들을 추가 매수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시장에 보는 관점과 제 포지션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